9번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다. 양수 a에 대해서 시각 t는 a에서 점피의 위치가 0일 때, 이거는 속도식이고 이 속도식을 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나오겠죠. 근데 위치인데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시각 t에 대한 정적분이 되면서 위치 xt는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t세제곱 3t제곱이 되겠죠. 그럼 묶어보면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어보면 t 마이너스 3이 되면서 t가 0일 때 원점이었고 또 3일 때 원점이죠. 그래서 a가 3이 됩니다. a가 3일 때 위치가 원점이고 0이고 0부터 6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움직인 거리는 이 속도 그래프에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하죠. 그럼 이 속도 그래프가 다시 마이너스 3t로 묶어보면 t-2가 되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0과 2에서 x축가 만나고 0부터 2까지는 움직인 거리는 양수니까 그냥 적분하면 되는데 2초부터 6초까지겠죠. 6초까지는 요 밑에 부분이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붙여서 적분하든지 아니면 적분하고 나서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거리는 음수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럼 다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그냥 적분하고 2초부터 6초까지는 부호를 바꿔서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해서 계산 2 대입하면 4가 되고 6을 대입하면 666, 216, 66에 36, 108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 그래서 108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돼서 108 더하기 8 116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10이 되고 N이 3의 배수인 경우에는 19가 된다. 그러면 첫째 항과 둘째 항은 10이 되고 이제 셋째 항이 마이너스 19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넷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10이 되고 여섯 번째 항은 이제 마이너스 1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개씩 반복되는 거죠. 자, 이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자, 그럼 다음은 k가 1부터 n까지 더한 거랑 1부터 3의 배수까지 더한 거랑 이게 같아지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찾는 건데, 일단 n이 1이면 이 왼쪽은 하나만 더하죠. 그래서 10이 되고 오른쪽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자, n이 2일 때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하겠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하면 20이 되고 여기는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겠죠. n이 2니까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하면 1, 그래서 2가 되죠. 이제 n이 3일 때는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하니까 더하면 1이 되고 여기는 첫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더하니까 아홉 번째 항이면 이렇게 3개씩 묶어서 세 묶음이니까 또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커지는데 오른쪽은 차례대로 1, 2, 3, 4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 불규칙적이니까 좀 더 구해보면 n이 4일 때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항까지 더하니까 10을 더해서 11이 되고 다섯 번째 항은 10을 더해서 21이 되고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9를 더해서 이제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3개씩 묶어서 규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1일 때, 4일 때는 1씩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 첫 번째 항이 10이고 1씩 커진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네 번째 요거를 k로 바꿔서 표현해보면 3k-2라고 쓸 수 있겠죠. 3의 배수보다 2가 작기 때문에 요때는 등차가 1이고
첫 번째 항이 10이기 때문에 k 플러스 9로 쓸 수 있고, 자, 얘는 3k-1, 3의 배수보다 1이 작은 2, 5 이렇게 됐을 때는 첫 번째 항 20, 두 번째 항 21 1씩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가 1이고 첫 번째 항이 20인 수가 되죠. 그 다음에 n은 3k일 때 3의 배수가 됐을 때는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2이기 때문에 그냥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오른쪽에서 나온 숫자들은 계산해보니까 1, 2, 3 이거는 그냥 n이죠. n. 그래서 n이랑 같은 겁니다. 이게 그 n인데 n이 지금 3k-2인 거죠. n인데 n은 3k-2. 그럼 이 항에 보면 11이 되고 2k가 되기 때문에 k는 2분의 1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죠. k는 자연수인데, 두 번째 식도 이게 n이 돼야 되고 n은 3k-1이죠. 여기서는 이 항에 보면 20이 되고 이제 2k가 되죠. 그래서 k가 10이죠. k가 10이니까 자연수 맞고, 이제 물어본 거는 k가 아니라 n이기 때문에 k가 10일 때 n은 29가 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은 여기서 얘가 n인데 n이 3k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k가 없습니다. 0이죠. 11번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다음과 같다고 하자. 이때 fx의 극소값이 -40일 때 f의 값은 3차 함수니까 미분을 해보면 f'x는 3x제곱 6ax 4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고 3x로 묶어보면 x 플러스 2a가 되면서 0과 이제 마이너스 2a에서 근을 갖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극값이 됩니다. 극값이 되는데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다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2a가 왼쪽에 있어서 이게 극대가 되고 0이 극소가 됩니다. 다시 a가 음수면 마이너스 2a가 양수이기 때문에 0일 때 극대가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극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를 문제로 내겠죠. 왜냐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식이 복잡하니까. 여기서 극소는 0인데 0을 대입해보면 0, 0, 4a. 그 4a가 마이너스 40이 되려면 a가 이제 마이너스 10인 건데 a가 0보다 크다는 이 전제 조건에 모순이 되죠.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계산이 많은 이쪽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이너스 2a를 다시 대입해보면 세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 a 세제곱 더하기 3a 하고 제곱하면 4a 제곱 더하기 4a 이 값이 마이너스 40이 돼야 됩니다. 이거 12 a 세제곱이니까 더하면 4a 세제곱이고 4로 약분할 수 있겠죠. a 세제곱 더하기 a 4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10 이항하면 플러스 10. 자, 그럼 이 식은 인수분해가 정확하게 딱 되죠.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인수가 a 더하기 2라는 인수가 있고 세제곱은 a 제곱. 이 창이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상수항이 10 이렇게.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고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딱 나옵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니까 이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 물어본 FE의 값은 다시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 8 6, 4, 24 마이너스 8 8킬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4 정답은 1번이 돼야죠. 자, 12번 함수에 대해서 원점 O에서 이 3차 함수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이 A고 곡선 위의 점 B, B는 이제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인데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C라고 하고 이렇게 둘러싼 부분의 넓이는, 자, 그러면 이 둘러싼 부분 넓이는 이 Y축을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넓이와 오른쪽에 있는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야죠. 왼쪽의 넓이는 이 3차 곡선에서 X축을 둘러싼 부분 넓이고 오른쪽 부분 넓이는 이 3차 곡선과 접선의 방정식으로 둘러싼 부분 넓이죠.
함수식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구분해서 적분해야 되고, 일단 이 접세 방정식부터 찾아보면 이 접세 방정식에서 A에 접했는데 이 접점을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항상 t 콤마로, 자, t 콤마 t세제곱 2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4 이렇게 함수식에 대입해서 함수식을 이제 미분해 보면 3x제곱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식에 이제 t를 대입하면 접수의 방정식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3t제곱 4t 마이너스 1 이렇게 기울기고 t 콤마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접수의 방정식이고 이 접수의 방정식이 원점 0,0을 지나가기 때문에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t가 되고 다시 더해야죠. t 세제곱 2t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4 더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4는 0이 되고 다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t 세제곱 t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t에 1을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t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고 t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가 되면 이 뒤의 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고 t는 이제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a의 접점이 1이었던 거죠. 1. 1, 대입하면 1, 2, 마이너스 1, 4, 6 이렇게.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는 아까 미분한식 여기에 1을 대입하면 기울기 6이 나와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원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y는 6x 이렇게 되겠죠. 자, 식은 다 찾았고 이제 계산해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함수식은 x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 자,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죠. 0부터 1까지 그래서 위식 빼기 아래식 x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에서 직선을 빼야 됩니다. 직선 6x니까 마이너스 6x 이렇게 하면 되겠죠. dx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인테그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함수가 같으면 구간을 합쳐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x는 빼놓고 여기에 구간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이 합쳐지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렇게 적분을 먼저 하고 마이너스 6x는 0부터 1까지만 하면 되죠. 이렇게 적분해보면 4분의 1 4제곱 3분의 2 세제곱 2분의 1 x제곱 4x가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3x제곱 0부터 1까지 뒤에는 그냥 마이너스 3이 바로 나오죠. 나중에 3 빼면 되고 여기는 1을 막 대입하고 나서 다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막 빼는 것이 아니라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빼고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빼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4분의 1이 앞에 있고 4제곱하게 되면 1 4제곱하게 되면 16 빼기 16 이렇게 3분의 2 세제곱하면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빼면 플러스 8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1 제곱하면 4 빼면 4 더하기 4 1 빼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3이겠죠. 4분의 마이너스 15가 되고 9가 되기 때문에 약분하면 6이 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3, 4, 10인데 3 빼니까 9가 되죠. 이거 15가 되고 15는 2분의 30이니까 2분의 33 2분의 33은 4분의 66 그럼 4분의 51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함수가 다음과 같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에서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대문자 m, 소문자 m이라고 할 때 이 차가 4를 만족시키는 모든 a의 값의 곱은. 이렇게 구간이 잘려있는 함수가 많이 나오고 또 절대값이 있는 함수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최대한 잘 그려서 못 그리는 부분을 유추해내야죠. 여기서는 0보다 커나 같던 쪽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자, 원래 코사인 x 그래프는 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함수죠. 파이까지. 이게 코사인 함수 그래프인데 이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는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거꾸로 뒤집히죠. 이렇게 거꾸로 뒤집히고 1을 더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0에서 출발해서 최대값이 2가 되는 거죠. 자, 파이가 3.14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가 1이겠죠. 1, 이 정도가 2. 자,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나가면서 다시 이 점까지 지나가야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a sin x 그래프인데 원래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sin x 그래프입니다. 일사분면 쪽에서는 이렇게 위로 생겼고 y쪽보다 왼쪽에서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이제 a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쪽에 그려질 때는 최대값은 이미 2가 됐죠. 최대값은 이미 2가 됐기 때문에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a는 이제 2가 돼야죠. 또 이제 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쪽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최소값은 0이 되기 때문에 최대값이 이제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최대값이 4가 나오려면 원래 사인 함수 그래프가 x축에 대칭돼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a의 부호가 바뀌면서 동시에 4까지 올라가야죠. 4까지 이렇게 쭉. 그래서 a는 4인데 부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 정답은 3번이 돼야죠. 14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1보다 x2가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자, 변수가 아니라 실수기 때문에 뭐 상수항 같은 개념이죠. 숫자. 이 숫자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이때 다음과 같을 때 f4의 값은 자, 이렇게 f4를 물어본 거는 함수 fx를 정확하게 찾아서 4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이 식을 잘 보면 이 구간의 위아래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앞에 문제 12번에서도 풀었었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해보면 ft 빼기 fa 마이너스 f'(a) t-a d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함수를 이렇게 잘 보면 a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이 숫자는 이제 a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로 문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저건 ft가 그냥 있고 여기를 fx 빼기 f'(x) t 빼기 x 이렇게 바꿔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커나 같다가 되면서 f'x t 빼기 x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x 여기도 한 번 더 묶어보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f'x
t 빼기 x 더하기 fx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게 뭐냐면 x, fx x, fx 미분해서 대입한 f'x x, fx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나 같다. 자, 그러면 ft는 원래 함수죠. 원래 문제에 나왔던 함수고 이 함수와 이 fx 위에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 접선의 방정식을 빼서 적분하면 무조건 0보다 크나 같다.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4차 함수 그래프에 어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렸을 때 x1, x2 어디서 적분을 하든 4차 함수 빼기 직선은 항상 양수다. 이 말은 직선이 4차 함수보다 항상 밑에 있다는 얘기죠. 밑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래야지만 정적분 했을 때 양수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점은 안 되겠죠. 여기서 접선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게 되면 4차 함수가 밑에 있죠. 4차 함수가 밑에 있고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항상 양수가 되게끔. 그러니까 접선 방정식이 항상 4차 함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 그려지게 되는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과 3이 어디냐면 이 4차 함수에 접한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접한 접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면 직선이 아래쪽에 그려지는데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버리면 직선보다 4차 함수가 아래쪽에 그려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과 4차 함수가 접하게 되는 두 점이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가르쳐준 거죠. 자, 그러면 이 접세 방정식을 y는 아까 a는 썼으니까 mx 플러스 n으로 놓고 4차 함수는 ft도 이제 fx로 바꾸면 fx 빼기 mx 빼기 n 이 연립한 거고 이 연립한 교점이 마이너스 1과 3인데 최고차는 계속 1이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항해 보면 이렇게 되고 자, 1 대입하면 15니까 1 대입해 보면 1 대입했을 때 2 제곱하면 4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m 더하기 n은 15 그러니까 m 더하기 n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미분해서 1 대입하면 1이죠. 미분해서 1 대입하면 1이다. f'x는 미분해서 앞에 거 미분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고 다시 미분하면 m 1 대입하면 1이다. 1 대입하면 2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1 대입하면 2 제곱하면 4 2 마이너스 2 플러스 m은 1이다. 16 마이너스 16 m이 1이죠. m이 1이고 n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다시 fx는 m이 1 n이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됐는데 물어본 거는 F4죠. F4. 자, F4 다시 4를 대입하면 25 4 대입하면 1 더하기 4 마이너스 2 25 더하기 2 정답은 27 4번이 돼야겠죠. 세실수 APQ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일 때 다음의 값은? 방금 앞에서 13번 풀 때 얘기했죠. 이렇게 구간이 나뉘어진 함수가 나오는데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최대한 잘 그려서 나머지 부분을 유추해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는 이 아래 거는 그릴 수가 없고 이제 위에 걸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위에 거는 2의 x제곱은 0,1 지나가면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이런 지수함수가 되고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니까
원래 정근선이 x축, y는 0이었는데 y는 마이너스 4가 되면서 0, 마이너스 3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죠. 그거의 절대값이니까 다시 접어 올리면 정근선이 4로 올라오고 접혀 올라오고 다시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되겠죠. 이때 이 x절편은 2고 y절편은 이제 마이너스 3이고 정근선 4가 됩니다. 이제 그래프 좀 잘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자, 이게 P 이하 Q 이상 P 이하 Q 이상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자, 로그 EX 더하기 A인데 로그 EX도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1콤마를 지나가면서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이런 증가함수 그래프죠. 자, 이 그래프에서 A만큼 더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위 또는 아래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프 모양 그대로 유지한 채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죠.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 뭐냐면 일단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가 돼야 됩니다. 함수가 돼야 되고 그 함수가 됐을 때만 1대1 대응을 논하지 함수가 아니면 1대1 대응을 논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원의 함수가 아니고 원의 방정식이죠. 왜 원의 방정식이냐면 여기 세로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 얘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하나의 y만 대응했을 때 그걸 함수라고 하지 얘처럼 하나의 x를 대입했을 때 두 개의 값이 나오면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세로줄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일단 제외해야죠. 제외하고 다시 지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럼 지수함수는 세로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맞고 다시 가로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왜 1대1 함수냐면 이 x축보다 위쪽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지만 x축보다 아래에서는 안 만나죠. 그러니까 안 만나게 되면은 이걸 함수라고 하고 항상 만나면 위에서도 만나고 밑에서 만나고 항상 한 점에서 만나면 그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할 때 그때 그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일로 내려와서 자, 로그 함수 그래프가 개형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개형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두 개 생기면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면 되겠죠. 여기가 Q, 여기가 P. 자,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은 없어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로그 함수 따라 움직였다가 다시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안 되죠. 왜 1대1 대응이 안 되냐면 가로줄 그렸을 때 벌써 두 점에서 만나버리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에 관계없이 벌써 지수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없애던지 아니 여기 부분을 없애줘야 되는데 로그 함수 그래프는 y축보다 오른쪽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 왼쪽 부분을 없애면 안 되겠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가 돼야 되고 그 왼쪽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을 없애면 안 됩니다. 그 없애야 되는 거는 이쪽을 없애는 거죠. 이쪽.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모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오고 이 왼쪽에서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오고 그러면 4일 때는 2점이 되고 쭉 올라가고 이렇게 와서 3까지는 다 지금 된 거죠.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제 3부터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1대1 대응이 되면서 또한 함수도 돼야죠. 빈틈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3,3으로 가야죠. 3,3 이렇게. 자, 그럼 세로줄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대응하기 때문에 함수가 되고 다시 가로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만족하죠. 자, 그래서 P가 0이고 Q가 3이 돼야 됩니다. P는 0, Q는 3. 그리고 3,3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3은 A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돼야죠. 자, 물어본 거는 F 2분의 3이죠. F 2분의 P 더하기 Q 2분의 3.
자, 그럼 f 2분의 3. 2분의 3은 한 이쯤에 있기 때문에 이제 로그 함수에 대입을 해야겠죠. 로그 함수에. 로그 함수에 대입하면 a 더하기 로그 2의 이제 2분의 3. 이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고, 다시 a는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고,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 자, 그럼 3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 빼기 로그 2의 3. 자, 빼기는 진술끼리 나눗셈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버리면 로그 2의 2분의 1 되죠. 로그 2의 2분의 1. 이건 마이너스 1이고 더하면 2.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 적분 구간 안에 x가 들어왔기 때문에 0을 한번 대입해보죠. 0 대입하면 0부터 0까지는 0이고 0 대입하면 0 빼기 0, 0이죠. 그 다음 미분하면 fx 더하기 x제곱은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3x제곱. 그럼 fx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3x제곱 이항하면 4x제곱이 되면서 x, f'x는 4x제곱이고 f'x는 4x가 되죠. f'x 4x 찾았고 대입해서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4x dx 적분하면 2x제곱 0부터 4까지 대입해서 16, 32 정답은 32가 돼야죠.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D. 3대1로 내분이니까 여기가 3A, 여기가 A가 돼야겠죠. 그 다음 AD의 길이가 루트 2. AB 대 AC가 2대1. 여기가 2대1이니까 또 2B 대 B로 나야겠죠.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 이럴 때 삼각형 ABD, 이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 자, 외접원의 넓이는 사인 법칙 이용하죠. 2R은 사인 A분의 A. 이렇게. 그럼 사인 세타를 갖추었기 때문에 사인 A는 제곱해서 16분의 2, 16분의 14, 4분의 루트 14가 돼야죠. 그거분의 A를 구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 A랑 요 A는 다른 A죠. 요거는 사인 법칙이니까. 여기서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일단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겠죠. 왜냐면 코사인이 나왔고 각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세 변만 주어진 경우는 이제 코사인 법칙 이용하죠. 자, 그래서 코사인이 4분의 루트 2니까 4분의 루트 2는 코사인 세타는 왼쪽 삼각형에서 2 루트 2 3a 분의 제곱해서 2 더하기 9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은 이쪽이 세타고 이쪽은 둔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둔각은 부가 바뀌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는 2 루트 2 a 제곱하면 2 a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자, 대각선끼리 곱해서 2 루트 2 곱하기 2니까 4 4, 3, 12 12a인데 약분되니까 3a 는 2 더하기 9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이 되고, 여기도 2 루트 2에 1로 곱하면 4a 4a인데 4랑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a 2 더하기 a 제곱 빼기 b 제곱. 적당히 이항해서 연립할 건데 9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는 0이 되고, 이쪽도 a를 1로 이용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겠죠. a제곱도 있고 a도 있기 때문에 b제곱을 없애야겠죠. b제곱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4배해서 4배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4b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이 되겠죠. 둘이 빼면 없어지죠. b제곱이 빼면 5a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6은 0. 5 곱하기 1 2 곱하기 3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러면 a는 길이기 때문에 2가 되죠. a는 2. a가 2면 여기 대입해서 제곱하면 4 6 8 b제곱이 8 b는 양수니까 2루트 2. 그래서 a가 2 b가 2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럼 b가 2루트 2니까 여기가 4루트 2가 되겠죠. 그럼 b가 4루트 2니까 아까 우리 구했던 사인 법칙에 대입해보면 2r은 4분의 루트 14분의 ab의 길이 4루트 2. 그러니까 루트 14분의 16 루트 2가 되고, 이로 약분하면 8이 되고, 루트 2 약분하면 루트 7이 되죠. r은 루트 7분의 8. 그럼 외접은 넓이는 제곱하니까 7분의 64파이. PQ를 더하면 64 더하기 7, 70이 돼야겠죠. 정답은 71. 21번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여섯 번째 항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첫 번째 항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주어진 조건이 3보다 크면 n으로 나누는 얘기죠. 3보다 크면 n으로 나누고 3보다 작으면 10이 된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대입해보면 a 두 번째 항은 1분의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또 세 번째 항은 2분의 a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숫자랑 여기랑 숫자랑 똑같이 돼서 나눠주라는 얘기인데, 여섯 번째 항이 2니까 여섯 번째 항부터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서 첫째 항을 찾아야죠. 자, 여섯 번째 항이 2가 나온 거는 10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항이 3보다 크거나 같았던 거고, 여섯 번째 항이 될 때는 5분의 a5, 그러니까 5로 나눴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10이었겠죠. 3보다 크기 때문에 5로 나눠서 이제 2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a 네 번째 항은 3보다 커서 10이 됐는지 아니면 3보다 작아서 10이 됐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고, a 네 번째 항이 3보다 컸다면 4로 나눠서 10이 됐을 테니까 a 네 번째 항은 이제 40이 되는 거죠. 그럼 40은 10이 아니니까 3보다 컸을 테고, 이제 세 번째 항은 3으로 나눠서 40 됐으니까 120이 되었을 거고, a 세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이 2로 나눠서, 그러니까 240이겠죠. 이 숫자랑 똑같은 숫자로 나누는 거죠. 아까 여기서 확인했죠. 그럼 A 첫 번째 항은 이제 240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죠. 240.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 항이 3보다 작을 때는 네 번째 항이 그냥 3보다 작은 거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냥 네 번째 항이 3보다 작은 겁니다. 근데 네 번째 항은 3분의 A3이랑 같죠. 3분의 A3. 그럼 A 세 번째 항은 3을 곱해서 이제 9보다 작겠죠. 9보다 작고 네 번째 항이 3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은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다시 이제 세 번째 항은 2분의 A 두 번째 항이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적을 수가 있고, 다시 2를 곱하면 6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항이 18보다 작습니다. 이때 A 두 번째 항과 A 첫 번째 항은 같죠. A 첫 번째 항과
a 두 번째 항 같습니다. 이게 1분의 a 1이니까. 자, 그럼 첫 번째 항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6보다 커나 같고 18 사이 이렇게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a 두 번째 항이 지금 10도 포함되어 있죠. a 두 번째 항이 10이 되는 경우. 그럼 두 번째 항이 10이 되는 경우, 10이 되는 경우에 이 첫 번째 항이 3보다 작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1과 2도 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빼먹지 말고 잘 찾았어야죠. 그래서 1과 2도 되고 6부터 17까지. 자, 처음에 구했던 240, 1과 2를 더해서 3, 그 다음 6부터 17까지. 6부터 17까지는 12개의 숫자가 있고 2분의 12개.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43 더하기 약분하면 6이고 여기가 23이니까 6 곱해주면 138 더하면 381이죠. 정답은 381이 됩니다. (22번)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다고 하자. 이때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 안에는 연속이란 말이 내포되어 있죠. 자,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자극한이죠. 0의 자극한과 0의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0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f0과 0을 대입해서 절대값 f0, 0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8인데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값이 같아야지만 연속이 되는데 이제 절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서 f0이 양수다. 그럼 f0이 양수면 그냥 f0이 되고 마이너스 8 이항에서 8 마이너스 f0 이항하면 2f0이 되면서 f0은 4가 되죠. 0보다 큰 거 맞죠? 그래서 f0은 4가 되고, 만약에 f0이 음수였다. 그럼 이 f0이 마이너스 f0으로 바뀌겠죠. 음수니까.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f0이 똑같은데 마이너스 8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안 되고 f0이 4여만 되는 거죠. 됐고, 또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f'0. 여기는 절대값이 있지만 절대값을 미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미분한다고 치고 0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0의 우극한 이 값이 음수가 됩니다. 그 음수가 되니까 부가 바뀌면서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8이 되는데 미분하게 되면 4x가 되고 0 대입하면 0이니까 이거 없죠. 없고 마이너스 f'0과 여기서는 이제 f' 0의 절대값인데 절대값이 마이너스 음수랑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f'0이 0이 돼야 됩니다. f'0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f-5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f-5, -5를 대입해서 함수값 찾으려면 그래 3차 함수인 fx를 정확하게 미지수 하나 없이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개 가지고는 모자르죠. 3차 함수가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니까 미지수가 4개가 있을 테고 4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일단 함수가 0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개를 찾았고 이 아래식에서 절대값이 나왔는데 이 절대값이 x가 2에서 0이 되죠. 이 2를 기준으로 이 절대값이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기 때문에 x가 2일 때 연속이 되는지 미분이 가능한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이제 gx라고 놓고 자, 그래서 2의 우극한일 때는 절대값 fx 2의 우극하니까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2의 자극한일 때는 2보다 작게 되면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니까 부를 바꿔서 이렇게. 자, 2에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를 대입해보면
절대값 FE는 이 대입하면 0이죠. FE는 아래식에 0 대입해도 절대값 FE랑 같아야 됩니다. 같고 연속이 됐고 이제 미분해보면 절대값이 있지만 프라임 마이너스 4x가 되고 여기도 절대값 f 프라임 x 더하기 4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8이 되고 여기선 플러스 8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을 수가 없죠. 마이너스 8과 플러스 8인데 그래서 fx가 연속인 함수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모든 점들에서는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가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한쪽은 더하고 한쪽을 뺐을 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언제 미분이 가능하게 되냐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축에 딱 걸려서 이쪽 부분이 접혀 올라오면서 이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일 때 정확하게 여기가 8이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8이 돼서 더했을 때 이 둘의 값이 같아질 때 이때만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른 숫자는 안 되죠. 7, 마이너스 7 이런 것도 안 되고 0이어도 안 되고 정확하게 8, 마이너스 8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절대값 f'2는 8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쪽이 접혀 올라온 건지 이렇게 돼서 이쪽이 접혀 올라온 건지 모릅니다. 이건 모르고 그냥 절대값 f'2가 8이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절대값 f'2가 8이 되려면 이 점이 2인 거고 f2가 또 0이 돼야죠. 그래서 맨 처음에 구했던 f0이 4, f'0이 0, f'2가 8, f2가 0 이렇게 4개를 찾았기 때문에 이 4개를 가지고 3차 함수식을 찾을 수가 있죠. 3차 함수 fx는 이렇게 되고 미분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0 대입하면 4였기 때문에 이 d가 4가 됩니다. 그럼 프라임 0이 0이기 때문에 c가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다시 fx는 이렇게 되고 프라임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f'2가 이제 8일 수도 있고 이제 마이너스 8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식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f2가 0부터 f2가 0이면 대입했을 때 8a 더하기 4b 더하기 4는 0 4로 약분하면 2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 미분한식에 2 대입해서 12a 더하기 4b는 8 4로 약분하면 3a 더하기 b는 2가 되고 이 식과 연립하면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빼게 되면 a는 3이고 b는 이제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래서 함수식이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이너스 8일 때는 이 첫 번째 식은 그대로겠죠. 2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 그리고 마이너스 8 되는 거는 요 식이 이제 마이너스 8 되는 거니까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연립해보면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 그럼 b는 이제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식 중에서 이 식부터 인수분해보면 1을 대입하면 0이 되죠. 1을 대입하면 0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되고 다시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3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식이 x축과 1 또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근을 갖게 되면서 교점이 생기는데 그럼 처음에 이 절대값 x는 x축에 대해 접어 올리는 건데 0보다 클 때죠. 0보다 클 때 지금 1이 걸리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는 범위 안에 안 들어오지만 1과 2 중에 1에서 접히기 때문에 이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성립하지 않고 이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를 묶어서 2를 대입하면 0이 되죠. 2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뒤에 식에서 인수분해 안 되고 이제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2는 아까 여기서 걸렸죠. 뒤에서 여기서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답이고 이제 물어본 거는 f-5니까 마이너스 5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5 세 번 곱하면 125인데 플러스가 되고 다시 25 그리고 4 다 더하면 154 정답은 154가 돼야죠.